노년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잘못된 조언 4가지.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채널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노년기. 이 정보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당신의 활력을 갉아먹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듣는 조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노년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잘못된 조언 4가지. 지금 바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나이 들면 무조건 살을 빼야 해. 틀린 말입니다. 노년에 무리하게 살을 빼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살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중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살을 빼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하면 오히려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간의 과체중 BMI, 이슈 모이시칠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고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는데 급격한 체중 감량은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지나친 체중 감량은 면역 기능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상처, 회복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 자체보다는 건강한 신체 구성에 집중하세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주 2, 3회 간단한 덤벨 운동이나 저항 밴드 운동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상생활의 기능적 능력, 즉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 쉽게 일어설 수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둘째, 나이 들면 이제 좀 쉬어야지. 쉬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쉬다 보면 근육이 줄고 인지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활동이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편히 쉬어야지 라는 말은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은퇴 후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보내는 생활이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Use it or lose it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활동을 중단하면 근육은 빠르게 감소하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심폐 기능도 저하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앉아있는 질병 시팅 디지즈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38%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조금 먼 곳까지 걸어가기, 정원 가꾸기, 집안일 하기 등이 모두 좋은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춤, 요가, 수영, 골프 등 즐거움을 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기는 건강에 안 좋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0.8개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은 1.0, 1.2기 권장됩니다. 이는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증을 가속화하고 상처 회복 능력을 저하시키며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일부 노인들은 식욕 감소, 치아 문제, 소화기능 변화 등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식품이 좋을까요?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콩, 두부, 렌틸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 코티지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기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무조건 약을 챙겨 먹어야 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필요 없는 약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정말 필요한 약인지 꼭 점검하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나이 들면 약을 많이 먹는 게 당연하다. 이 약, 저 약 다 먹어두면 좋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중약물요법 포리파머시은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증가, 낙상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도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강보조식품이나 비처방약도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물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 비처방약, 건강보조식품 포함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약물이 있는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시하세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많은 만성질환은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정확한 용량과 시간을 지키고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정보를 기록해두세요. 각 약물의 이름, 용도, 용량, 복용법을 적어두면 의사 방문 시 유용합니다. 마무리 노년의 진정한 황금기를 위하여 노년의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올바른 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잘못된 조언을 피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세요. 첫째,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 유지에 집중하세요. 둘째,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세요. 셋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세요. 넷째, 약물은 신중하게 관리하고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을 우선시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빛나는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